안녕하세요.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6금운수 이제를 계속 연재로 하고 있는데요. 36금운수 이제 뱀띠, 뱀사에 이제 배속되어 있는 동물들을 한번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6금운수 뱀에 이제 들어있는 곤충이라든지 동물은 매미, 뱀, 지렁이에 해당되고, 또 일부 고서에는 거북이, 이제 물벌레들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미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매미는 이제 알을 낳고 나무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그래 있다가 유충으로 이렇게 변해서 또 자라서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뿌리 있는 부분으로 땅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나무에 매미 껍데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무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한 5년, 7년을 이렇게 거기서 자란대요. 그 땅속에서 자라고 들어가서 나무 뿌리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5년, 6년, 뭐 7년까지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자라고 있다가 나와서 껍질을 이제 벗고 나와서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매미가 돼서 약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이제 생활을 이렇게 살아간대요.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매미 울음소리가 아주 막 왕창 막 매미 울음소리가 나고 그러는 계절인데요. 그래서 매미 울음소리는 이제 수컷만이 그렇게 소리를 내고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미 소리를 수컷이 내는 이유는 이제 짝짓기 하여서 암컷이 그 매미 소리 큰 수컷하고 이제 짝짓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건강한 매미 소리를 크게 내면 유전자적으로 매미 큰 소리를 내는 그런 형태가 이제 돼서 그 건강한 암컷 입장에서는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기 위해서 소리가 큰 수컷 매미를 이제 교미를 해서 유전자를 이제 받아서 이제 이세를 이제 또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학자들은 이제 매미에 대해서 이제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숭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매미가 약간 우리가 갓 있잖아요. 갓과 비슷하여 이제 문학문이라고 했고, 또 나무에 수액만 먹고 산다고 해서 아주 이제 깨끗하고 맑고 청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또 곡식을 축내지 않고 이제 곡식을 축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제 아주 이제 그 곡식을 축내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염이라고 하고, 또 살림집을 짓지 않고 나무에서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검소하다고 해서 또 이제 이렇게 검소하는 검자를 또 써서 이렇게 했고, 또 해마다 여름절기에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이제 신의를 이것을 이제 오덕이라고 이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매미의 일생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뱀이 되는데, 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흔히 그 뱀은 자주 볼 기회가 있잖아요. 뭐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또 늘 주변에 뱀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땅꾼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옛날에 땅꾼들이 이제 뱀을 잡아서 이렇게 파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단백질 또 이런 건강
이런 거가 딱히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단백질 보충하는 용도로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뱀이 주로 이제 남자들의 양기를 돕는다고 해서 이제 유독 뱀을 많이 잡아서 사용했던 시절이 있고, 지금도 이제 뱀하고 유사한 장어도 이제 약간 그런 과인데, 뱀 대신에 장어는 많이 이제 사람들이 남녀 공이 이렇게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든지 흡수하는 그 영양소가 많이 있어서 이제 보양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은 또 이제 성경 속에서도 나오고, 성경 속에서 아담 또 해와 하와를 이제 유혹해서 그런 이제 나쁜 이미지로 천사장 누시엘이라는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 안 좋은 것으로 묘사하고, 또 성경 구절에는 또 이방인들을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대부분이 뱀은 약간 그 이미지 때문에 약간 대부분이 이제 뱀을 또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뱀을 이제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또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뱀한테 강한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뱀으로 이렇게 사망까지도 하게 되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독을 활용해서 우리 인체를 치료하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뱀의 그 징그러운 모습, 또 독이 강해서 우리는 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주적으로 볼 때는 사해충이라는 거가 있어요. 사해충은 이제 뱀하고 이제 사화는 뱀이고 뱀사자고, 해는 이제 돼지를 뜻하는데 뱀하고 돼지하고 충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관계인데, 이제 돼지가 이제 뱀한테 물려도 뭐 그렇게 뭐 강한 어떤 독을 들어가면 뭐 위험하겠지만은, 뱀이 이렇게 돼지를 물었을 때 돼지는 딱히 그거의 독을, 피부가 두꺼워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독을 그렇게 그 치명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와 뱀의 독을 중화시키는, 돼지가 독을 중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그 돼지가 뱀을 주면 막 잡아먹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원래 또 이론적으로 보면 뱀은 불에 해당되고 돼지는 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불을 끄는 형태도 돼서, 사해충은 결과적으로 이제 돼지, 물이 불을 이기는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지렁이, 매미, 뱀, 지렁이에 해당되는데, 지렁이는 이제 옛날에, 지렁이도 내나 이제 그 토룡탕으로, 매미도 보양식으로 옛날에 약재로 쓰고 고급 음식으로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 매미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건 제비집이고, 제비집 말고 매미도 어떤 한약재로도 이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이제 토룡탕이라고 해서 그 보양식이라, 몸이 허할 때 먹는 이제 보양식으로도 쓰기도 했어요. 그 지금은 여러 영양제라든지 뭐 평소에도 잘 드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은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옛날에는 단백질, 영양소, 체력이 약할 때 이렇게 토룡탕을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렁이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 이제 견훤이 이제 지렁이가 돼서, 이제 지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힘이 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힘이 나고, 이래서 전투에서 이제 승리했다고 이런 이제 우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속 지렁이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상대 쪽에서는 저 지렁이를 힘을 못 쓰게 해야 될 텐데 어떤 비책이 있냐. 그 비책이 간장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한테 간장을 뿌려버리고 소금을 뿌려버리며 이 지렁이가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견훤을 물리쳤다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우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지렁이가 우리 농토를 이제 그 농사 짓는데 이렇게 막 땅을 파고 이렇게 다니면서 거름지게 산소도 공급해지고 땅을 이렇게 살려내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또 지렁이를 음식물 이렇게 이렇게 그 처리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 지렁이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 농가들이 있는데 그 지렁이를 그 먹이가 사람의 인분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 지렁이들이 그 사람의 인분을 먹으면. 그래서 옛날에 그 인분이 들어있는 퇴비에는 항상 그 지렁이가 이렇게 거기서 서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렁이 배설물이 이제 땅을 이제 거름지기도 하고, 또 지렁이는 암수가 이제 한 몸에 이렇게 배속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렁이가 반으로 이렇게 잘려도 이제 몸을 이제 회복해서 다시 원래 몸으로 이렇게 회생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대단한 아주 그 생명력의 소유자가 이 지렁이가 되겠어요. 지렁이는 몸이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도 다시 잎도 만들고 항문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초 같은 것도 뭐 잎이라든지 뭐 줄기를 이렇게 해서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 약간 비슷한, 자연은 우리 사람보다 훨씬 진화가 더 많이 돼 있고 제2의 제3의 어떤 조건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그렇게 유전자적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진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렁이는 또 그 여성의 립스틱 원료로도 사용하고, 또 제약 바이오 막 이런 약으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다양하게, 보기는 징그러운데 유용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또 이제 뱀 지렁이를 했고요. 또 현무라고 해서 또 거북이가 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북이, 물벌레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제 평양에서 무고 분사에 또 평양 이렇게 그 묘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현무가 나오는데, 현무 그림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무를 나오는데 현무의 그림을 보시면 거북이 모양새는 거북이 같은데 꼬리가 길게 이렇게 감어져 있는 형상, 꼬리는 길게, 그런 거북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몸통은 그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고 머리라든지 꼬리 이런 것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현무는 이제 뭐 주장, 뭐 백호, 청룡 이렇게 하는 이제 풍수적으로 방위를 나타내는데, 이 현무는 이제 북쪽에 해당돼요. 북쪽에 해당되는데 이제 그 거북이는 이제 겨울을 뜻하고 뱀은 이제 남쪽을 의미하기도 해요. 오행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북쪽 차가운 것은 따뜻한 것을 원하고 따뜻한 쪽에서는 차가운 기운을 원하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반대로 보일러가 필요한 이런 이치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조건과 남한의 조건이 잘 조화를 이루고 또 남북한이 잘 화합해서
이런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이치적으로는 북하고 남하고 겨울하고 여름하고는 화합하기는 상당히 조건은 까다롭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되고 그러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뱀에 이제 속하는 뱀띠에 속하는 뱀이 이제 뱀, 지렁이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지렁이는 이제 여기서 뱀, 매미, 지렁이 이런 것들은 아주 두 가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은 이제 뭐 혀가 두 개고 매미는 이렇게 날개가 두 개고 또 지렁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생명체로도 이렇게 두 몸이 갈라져도 또 이렇게 부활하고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시 온상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이제 두 가지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생각해도 뱀, 매미, 지렁이는 참 대단하고 또 학문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 조상들이라든지 이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뱀에 속하는 뱀띠에 속하는 이렇게 무리들을 36군수를 만들어서 잘 그 적소적조에 잘 이렇게 동물을 배속했는지 저의 입장에서는 참 놀랍고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뱀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뱀띠들은 부모를 모시고 또 뱀띠하고 같이 있으면 뱀띠 의사분들이 치료를 하면 잘 낫는다고 이런 것을 한번 뱀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우리 사람들한테 여기에 속해 있는 뱀, 매미, 지렁이들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징그러운 것 같지만은 사람들한테 건강을 살려주고 참 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띠 분들이 뭐 아픈 부모를 모신다든지 또 어떤 요양 보호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케어를 하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도 되고 아주 좋은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유독 여러 자식이 있어도 뱀띠 자식한테 자기 몸을 의탁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뱀은 참 정말 우리 그 생각 이미지하고 다르게 너무나 우리 사람들한테는 훌륭한 도움이 되고 약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은 많이 있는데요. 너무도 영상이 길어지고 또 해서 여기서 이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36군수를 차례로 또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